스피치 교육을 49년 동안 했는데 요 근래에는 프리랜서들이 많아. 또 강사가 되겠다는 분이 또 많았어요. 이제 퇴임하고 또 뭐 이직하고 나서 자기가 평생 동안 닦은 이론과 실제를 강의를 하겠다. 한 번은 그 소주 만드는 회사인데 술 만드는 회사에 상무이사 했던 사람이 왔어요. 그 강사를 좀 대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뭘 할 거냐는데 리더십을 하겠대요. 자기가 회사에서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2시간짜리 혼을 뺄 정도의 레퍼토리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랬죠. 3분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죠. 권투 선수. 한 라운드가 3분이거든. 3분 동안 견뎌내야 되고 또 3분 안에 KO시키면 제일 좋은 거고요. 4분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죠. 가수들이요. 보통 노래 한국에 4분이거든요. 그 4분 동안에 시청자들, 관객들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 또 연결이 돼.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그 4분 동안에 능력 빨리 못하면 그 2번 다시 안 부르잖아요. 보통 50분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들. 설교가 대개 한 40-50분 걸려요. 2시간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교육도 그랬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했잖아요. 대학교에서 윗계급이 생겼잖아요. 이게 산업교육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강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불과 몇 손가락 뽑는 100대 강사 안에만 들어야 그 사람들이 80%를 시장의 80%를 뺑뺑 돌면서 강의했잖아요. 그 80대 20의 법칙 거기서 적용돼. 20%의 우수한 강사가 80%의 교육을 시간을 따. 그리고 나머지 80%의 여러 명의 강사가 20%를 겨우 따가서 놀아먹어. 거기 80대 이러는데. 근데 대개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실무 이거 다 익혀왔는데 그건 아마추어들이란 말이에요. 프로 세계에 나왔을 때 과연 살아남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실무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어. 근데 강의 기술이 없어요. 강의 기술이 화술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총잡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예요? 사격술이죠. 사격술. 포비 문제가 아니고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강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스피치예요. 말로써 이해시키고 말로써 감동시키고 말로써 전해주는 말이에요. 말로 시켜서 말로 끝나는 게 그건데 이거를 안 해갖고 강단에 서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좀 퇴직하고 할 게 없으면 식당 차리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던 거 뭐 못할 게 뭐냐고 차려봐야 90% 망하잖아요. 응? 그럼 식당 영업을 하게끔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든 이 스피치는 되고 자기 보름 가까이 얼마 남았는데 안 와. 그때까지 온 거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럼 내가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자기가 부인하고 상의해가면서 원고를 써요. 그런데 원고를 잘 썼어. 그리고 실제 그 비디오를 보면은 음성 표현은 뭐 별로야. 근데 왜 성공했냐? 뭐니 스피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도 아주 중요한 게 같은 경우는 딱 그랬잖아요. 첫 마디가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에 축사를 하면서 대학도 안 나온 친구가 와서
사회적은 성공했지만 그거 말하기 어렵잖아요. 난 대학 안 나왔습니다. 대학교 졸업식도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단 3가지뿐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쫙, 3마디? 3가지만 말한다고? 그리고 첫째, 점의 연결. 그래서 자기 출생 비화부터. 여러분 출생 비화 하잖아요. 잡스는 뭐예요? 사생한 아버지 모르잖아요. 대학원 다니는 엄마 미혼녀에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태어나면은 양자를 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변호사가 마침 걸렸어. 기다리는 순서가. 그럼 변호사면 괜찮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입양을 시키려고 했더니 변호사 부부가 아이고 나는 딸을 원했다. 아들 다 싫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막노동자야, 막노동자. 그러니까 어이구 내 아들은 내가 난 아들인데 막노동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꺼리니까 그래도 다다. 그래서 대학까지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양자를 줘요. 그래서 사립대학에 명문대학을 가. 근데 노동자가 피땀을 번 돈이 엄청나게 비싸, 등록금이. 그러니까 한 학기 다니고 관둬요. 내가 이거 뭐 별로 배우는 것도 없는데 이 양도 못지만 이 엄청난 거 이제 필요 없다. 근데 한 가지 흥미있는 과목이 있어. 거기서 서체 연구하는 과목이 있었어. 그래서 학교 등록은 한 학기를 끝마치고 도강을 해, 도강을요. 그래서 그 서체를 배워갖고 그때 고생이 많잖아요. 그 강의해, 그 연설해서 해요. 그래서 빌붙어서 친구의 기숙사에서 빌붙어가고 마루에 사고 또 콜라병 뭐 이런 거 주워가지고 팔아서 뭐 좀 사먹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멀리 꽤 먼 곳에 아마 성당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급식 해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서체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세상에 자기가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잡스가 좀 난폭했던 모양이야. 말 안 되면 그냥 해고도 시키고 까고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들의 유혹을 받아갖고 휴세사가 너무 커지니까 전문 경영이나 영입을 했어요. 그 1년은 이놈이 잘 호흡을 맞추더니 나중에 이사들과 짜가지고 창업자를 쫓아내버려. 그땐 죽고 싶었다. 그 선배들 볼 연명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픽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게 뜨니까 그리고 잡스가 없는 이 회사는 망해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덩어리 크니까 픽스를 영입하면서 잡스가 다시 컴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유명한 잡지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망하라. 그리고 우직스럽게 나아라. 이 말 한마디에 교훈을 이제 끝맺는 건데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유명한 웅변가들이나 연설가들을 많이 알잖아요. 고대 데모테네스부터 페리클레스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의 목소리가 나서 없잖아. 요즘 뭐 비디오가 있으니까 다 목소리를 듣지만 옛날 건 몰라. 그가 남긴 내용을 글로 보면서 이래서 이 연설이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세계 명연설이 있어요. 태고 시절부터 지금까지 114명의 연설문을 그 연사의 일대기와 쓴 게 있어. 그렇게 이제 그걸 하다 저도 연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니도 내용이 첫째다. 근데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잘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성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까 했죠? 음성 표현 어디 올려. 그 다음에 신체 표현의 기본까지는 요런가지게 바쁘지만 훑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 구석인데, 내용 구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주제를 선언하세요. 자, 주제란 뭘까요? 자, 선생님, 주제는 뭘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줄거리를 넓은 의미의 주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걸 연재 또는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연사가 연단 나오자마자 내가 미국을 갔었는데, 그리고 미국 얘기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갔더니 또 얘기를 해요. 프랑스 갔더니, 일본을 갔더니, 그러면 듣는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외국 관광 갔다 온 걸 자랑하는가 보다 뭘 말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어. 끝까지 다 들어봐야 이 얘기를 저렇게 뜸을 들였구나. 근데 연사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국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잖아. 그럼 내가 미국을 갔더니 그럼 이 사람이 국민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국의 예를 드는구나. 그래, 거기 나도 가봤어. 그래, 그렇지. 그래, 러시아 거기 못 가봤는데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렇겠더라. 이야기의 방향도 알고 참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제를 먼저 선언 안 하고 그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이야기부터. 그냥 청중이 방향을 모르는 거에서 제일 먼저 주제를 선언하라. 근데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주제는 요령 첫째 좁게 잡으세요. 많은 아마추어 연사들이, 아마추어 강사들이 스피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에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것도 저것도 터치하다 보니까 잔가지만 하고 쓸가지가 없어. 그래서 주제는 좁게 잡으세요. 자, 근데 좁게 잡았더라도 흥미있게 잡아야 돼요. 어느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많고 원래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사무용품을 아껴 쓰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용품 아껴 쓰자가 주제죠. 회사의 그 많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사무용품 아껴 쓰는 일은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근데 1항에 해당했어. 근데 직원들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고, 사장이 되고 째째게 사무용 먹고 잔소리하고 있어요. 근데 분야 간다고. 들을 기분이 안 나. 근데 사장이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임시특별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보너스? 특별 보너스? 도대체 얼마 준다는 거예요? 쏠깃하잖아. 어? 그러면 흥미있게 해야 돼요. 흥미있게. 여러분, 이 흥미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제 대표작 대화의 심리학전을 쓸 때 처음에 서로구나 흥분을 했어. 단군일에 처음 150가지 테크닉과 대화에 대한 책을 냈으니까, 자, 대화학이라고 붙이자. 학하니 얼마나 권위가 있어. 대화학. 없잖아. 대한민국 처음 만들었잖아. 근데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대화 술그에게 얄팍해. 그래서 대화는 인간 심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심리 작전, 이게 베스트셀러이냐. 그 다음에 무슨 전선 무슨 작전하는 유행을 됐어. 그 당시에 많이 붙었어요. 비슷한 유사 용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제목은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목을 잡아서는 선언했죠. 좋게 잡는다, 흥미있게 잡는다. 또 하나는 너무 길어도 되면서 짧게 잡는 게 좋다. 너무 길면 곤란하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공식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엇이 주제죠? 저는 지금부터 화술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업 실적을 3배 이상 올리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면서 손해. 근데 주제는 아무리 좁게 잡고 흥미있게 붙였더라도 추상도가 높아요. 주제는 추상적이야. 그래서 주제만 듣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세요. 이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실예나 상징적인 예화를 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던 실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예나 상징적인 예화를 드는 게 좋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걸 화제전개라고 그러는데, 화제전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구체적으로 말해라. 많은 연사들이 시간이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고 복잡한 사건을 간략하게 줄거리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비단이어 그러면 뭘로 생각해요? 그 생김새, 색깔, 비늘 그래서 비단인 거죠. 이걸 간략하게 생략해보면 뭐예요? 생선가시 돼요. 아름다운 미녀를 간략하게 줄이면 어때요? 해골만 남아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녀가 내 마음을 현혹시키더란 해골로 봐라. 결국 미녀다 이런 거 피부 하나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략화시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제가 한번 안성에 있는 공도에 농업교육원이 있어요. 그 길 하나를 사이 두고 1교육반, 2교육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강의를 잘 몰고 딱 하다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그래서 눈에 띄는 데에서 물었어요. 수에게. 강의였는데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했더니 돼지입니까? 섭니까? 그래요. 그럼 깜짝 놀라고. 아니 농협에서는 돼지도 교육시키고 소도 교육시키나요? 그랬더니 아이 죄송합니다. 한우업자와 양돈업자가 들어왔대. 그럼 자기네들은 용어로는 한우업자는 소, 양돈업자는 돼지야. 줄여가지고. 근데 나는 업계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나는 못 알아듣잖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고와 표현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사고와 표현어가 다르다. 사고와 표현어가 다르다. 네. 사고. 머리로 생각하는 말을 사고라고. 생각사자 사고. 그걸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표현어가 돼요. 그래서 사고는 어떤 사고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표현어는 자유가 아니야. 사고는 자유야. 어떤 생각도 상관없어. 근데 표현어는 자유가 아니야. 상황에 맞아야 돼.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생각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많은 걸 생각하고 대부분 결론만 얘기해. 제가 한번 우리 사무실에서 5년 내내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고 골몰했었어요. 근데 안 떠올라.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딱 하는데 난 문제가 해결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직원에게 미스킴, 네? 그거 있잖아. 그게 뭔데요? 그거 있잖아. 그게 뭐냐니까요? 아, 그것도 몰라.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것밖에는. 아, 미안. 나는 5년 내내 사고의 연속이었으니까 이심전심으로 부하 직원도 아는 줄 알아. 근데 사고는 전달이 안 되니까 부하 직원이 볼 땐 표현어만 갖고 해석을 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아직 한 말씀도 안 해서 그것밖에. 아, 미안. 지난번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단했지? 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아, 좋으네요. 바로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를 많이 했던 소용없어. 다시 상대방에 말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다시 표현으로 써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 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겠거냐면 착각이에요. 말을 전달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자, 두 번째는 뭐냐?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숙하게 말을 했더니 저기 앉았던 분이 그 나도 알아. 어제 TV에 나왔더만 그래. 김재벌이에요. TV에 나온 거 신문 잡지에 떠드는 거 이것도 좋은 화제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기성품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남들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사건에도 내가 겪었던 사건이나 내 친구나 가족이 겪었던 사건을 하면 어때요? 오리지널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YMCA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수강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받던 전원이 검진을 받고 다행히 음성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집에서 그 자가격리를 하는데 고통이 이만저만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이 되잖아요. 코로나로 뭐 확진받고 뭐 자가격리 하는 사람 아니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 그건 오리지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예가 좋다.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입체적으로 말해라. 자, 남산 올라가면 했죠.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까요? 남산 올라가는 길? 진짜 많죠. 예?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남산 올라가는 길. 예. 남산 올라가는 길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게 가장 좋다면 어때? 이건 오류를 범하기 쉬워. 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에게는 케이블카가 좀 두려운 거라고요. 또 남산로는 장춘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라는 말을 쓰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길도 저기 있지 않은 얘기한 대로 예, 남산 올라가는 길, 예, 남산 올라가는 길을 하면서 장춘당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겠죠. 서울역에서 이렇게 이태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겠고요. 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힘은 좀 들지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운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것 어때요? 이런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길을 좋아한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하나만 말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됩니다. 대통령만 잘했고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정치관은 어떡하고 국회의원은 어떡하고 공무원은 어떡하고 사업가는 어떡하고 학생은 어떡하고 근로자는 어떡하고 각각이 다 잘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다뤄라.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제는 게 있죠. 그거만으로 끝나면 자기 주장이 없잖아. 그래서 세 번째가 촌평. 제가 촌평이라는 말 썼어요. 중평이나 장평이 아니고 촌평. 짧게 하라게. 왜? 현대에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래서 뻔한 이치를 뭐 장만에 늘어놓으면 설교조가 돼 싫어해. 그래서 자기 의견을 짧게 쳐라. 제가 재밌는 게 2003년도에 제 책이 처음 중국에서 8권이 번역 출판이 됐는데 처음에 3권을 했어요. 근데 번역자한테가 전화 왔어 나한테. 선생님, 그게 책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책이었는데 이건 너무 예화만 많고 이론이 적습니다. 이론을 좀 더 보강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의 특징이 이론은 간략하게 사례는 풍부하게 그 책의 특징이요.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해가요. 우리는 그래도 성공학 개념이 들어온 게 그래도 몇십 년 되잖아. 근데 중국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 30년 뒤진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 볼 땐 우리는 척하면 이게 뭐다 하는 거 되게 아는데 걔들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내라고 때 그것도 잘 발전해서 이론은 간략하고 사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랬더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촌평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례를 생생한 사례를 많이 넣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촌평은 짧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제된 게.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촌평이죠. 그럼 할 말 다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할 말은 다 해놓고도 무슨 말로 끝맺음을 맺어야 좋을지 몰랐고 또 중언부언 행서수서해요. 어느 강당에서 두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저 연사 할 말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할 말은 다 끝내놓고 또 연설을 안 끝내네요. 그럼 왜 매듭을 지을 정말 매듭. 그래서 간단해요. 앞에 주제 선언하는 걸 반복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제된 게.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촌평. 저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주제 선언이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니까 주제 반복은 저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작과 몸통과 꼬리가 일목요연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소화시킨다면 어디 가서 3분 스피치 한 말씀 해주십시오. 3분 스피치보다 10시간, 100시간 강의까지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놓고 여러분이 나와서 그러면 공식에 맞춰갖고 멋지게 3분 스피치 한번 해주시오 하면 또 나와서 횡설수설 해요. 왜? 어디까지나 이론이니까. 실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에만은 실례를 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나와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제 선언을 보면은 주제 선언과 촌평 및 주요항목은 간단해요. 화제 전개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구체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세 번째는 입체적으로. 요 세 가지 모델 스피치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이죠. 여러분은 땅강아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이 땅강아지는 곤충은 길이가 2, 3cm 정도 되는데 요즘은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거예요. 땅강아지는 헤엄을 상당히 잘 칩니다. 물통에다 물을 가득 붓고 땅강아지 잡아서 놔주면은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헤엄을 쳐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땅강아지들이 중간쯤 가다가는 뒤로 되돌아오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땅강아지의 물건너기라고 합니다. 뭐예요? 구체적인 예죠. 여러분, 우린 무슨 일 할 때 처음엔 잘 나가다가 땅강아지처럼 중간에서 흐지부지 그만둔 적은 없습니까? 무슨 일 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성공합니다. 촌평. 저는 지금까지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 반복. 그대로 대입만 시키세요. 나는 지금부터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겠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땅강아지에 이래이런 습성이 있다. 구체적인 예, 화제 전개. 무슨 일든 끝까지 밀고 가야 성공한다. 촌평. 나는 지금까지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 십자가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협동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 제가 야유회 갔다가 재밌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란 놈들이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물관으로 덤벼들었는데 원체 큰 것에 도전했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봤더니 어느새 여러 마리의 개미가 와가지고 그것을 스무스하게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 혼자서 대학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힘만 들고 안 되는데 세월만 가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어울려서 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예요? 자기와 관련된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협동은 때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마저 있습니다. 어렵고 큰일일수록 혼자 하려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좋겠죠. 저는 지금까지 협동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패턴을 보고 이해와 달랐죠? 결국 이해와 싸움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안경 좀 지워주고 했을 때 말없이 안경을 집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수형의 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안경을 잘 닦아다 주는 아내도 있죠. 이런 아내를 적극형의 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내는 안경을 뭐라 쓰려고요? 신문을 좀 보려고 그래. 안경을 펴져도 편하시고요. 난 지금 바빠요. 자기가 챙기세요. 툭 쏘아 붙이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스크랩형, 고무령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시죠. 전체 2, 3% 차지는 하는데 이건 최고 진급이 과장까지로 샐러리에 비해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면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 수수 차지하는 적극형이 있죠. 전체 처음에 94%고 전체 2, 3%를 차지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키는 일도 죽으라고 안 하는 농대꾼이 있죠. 전체 나머지니까 그것도 2, 3%가 됩니다. 이것은 헷갈리네. 자, 다시 합시다. 처음에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원 94%, 시키지 않는 일까지 스타하는 2, 3%, 나머지가 시키는 데 주거나 안 하는 농대꾼이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아내나 어떤 직원이 출세하고 사랑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야말로 적극형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인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형 그랬죠? 이 자체가 적극형이죠. 어때요? 앞에 계신 분은 부인께서 무슨 형이신가요? 안경을 그냥 씹어줍니까? 닦아줍니까? 써붙입니까? 그냥 줍니다. 그렇죠. 94%가 보수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입체형으로 다루는 겁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그러면 이해가 다 됐죠. 근데 한 번은 제가 효성그룹에 가서 강의할 때 했습니다. 간부들이었습니다. 중교수들 많고 강의하면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실수시킬 수는 없고 트리플 스피치 훈련을 했어요. 3사람씩 묶어서 한 팀씩 나오겠어. 그래서 한 사람은 주제서론, 한 사람은 화제전개, 한 사람은 초명기 주제만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팀이 나왔어. 딱 나오더니 차렷 경례 타더니 저희 팀은 지금부터 생일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하면서 하니까 저희가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생일하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맞이하게 되고 한 가정에서도 몇 번째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있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63평짜리 아파트 앞에 고급 승용차가 대거 운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모 회사의 부사장의 막내 아들이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 초등학교 다니는 그의 친구들이 고급차를 타고 몰려든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딱 들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 아직들은 아파트에 사냐? 이만한 마치 63평짜리 아파트가
초라하다는 말투로 드렸습니다. 파티는 무사히 끝났지만 다음날 6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그의 귀족 친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 많아서 4명씩 했어요. 예화를 2개 했어. 저는 오래간만에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충마고우를 만났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너 어디 가냐? 고향에? 나도 고향 가는데 무슨 일 있냐? 내일이 내 생일이거든. 그 생일 잔치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가님이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다고. 젊은 놈이 조용히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지. 고향에 가서 생일 잔치까지 벌려? 근데 그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시고 불편한 몸을 이끌다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산골 겪고 난 낳아준 날 아니요. 그래서 생일은 내가 축하받기보다는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날 같아. 그래서 어머니 찾아뵙고 생일을 핑계 삼아 동네 어른들을 모시니까 여간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다 마지막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이 두 생일의 일화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생일을 너무 호화판으로 보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희 팀은 지금까지 생일 이대로 좋은가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수많은 생일을 겪어봤지만 당연히 내가 축하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지, 가족이 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날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일 이게 감동적이에요. 감동이라는 건 사람이 싱그러 울려야 되잖아. 예와 싸움이에요. 찐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안고죠. 이 안고의 반죽이 잘 돼야 찐빵이 잘 팔려요. 이게 너무 달아도 질리고 너무 싱거워도 맛없어. 너무 양이 많아도 질리고 너무 조금해도 시답잖아. 이게 맛있게 적당량으로 들어가야 찐빵이 잘 팔리는 것처럼 이 3단계 구성법이 잘 성공하려면 화재전개, 다시 말해서 예화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먼저 해드리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뒤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그럼 필요하시면 메모하시면 돼요. 거기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됐네. 그 스토리 메이킹 3단계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하다가 전통적인 단편 소설의 구성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3단계야. 제1단계 공감적인 주인공을 설정해. 사람은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건 재미없어.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이 주인공이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요. 70년대부터 80년대, 그지? 그 전후에 그때 한창 새마을, 공양 새마을 운동이 벌어질 때예요. 그 당시 이제 그때 김경아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김경아는 여자 여직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벽촌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먹고 자고 기술 배우는 걸로 봉사를 했어. 근데 기술이 좀 느니까 이제 봉급을 받기 시작해요. 그 하루는 먼 친척벌 되는 언니 집에 찾아갔더니, 너 참 고생이 많구나. 힘들게 돈 버는데 막 쓰지 말고 저축을 해라. 그래서 너 나에게 주문 맡기면 내가 계를 들어서 불려줄게. 그래서 뭐 2년인가 3년짜리를 들었대요. 근데 끝번호를 들면 돈을 조금 내고 많이 타간다면서요. 근데 끝번호를 아마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2, 3년 동안 계속 갔다 오고 먹을까 뭐가 다 바치고 이제 거의 탈 때가 되는데 얼마 안 가서 걔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딱 그런 거 이거. 그래서 나중에 절망 끝에 에이 믿을 건 은행밖에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몽땅 은행에다 저축을 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직공 중에서 저축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직업이 바뀌었어. 가발 공장 여직공에서 성공사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출하게 됐다. 이거를 그 촌에서 태어나서 계모한테 구멍 같은 것서부터 이제 탈수 상경기까지 해서 걔가 깨지고 저출하게 되기까지 2시간 동안 눈물을 빼게 만든 거야. 눈물을. 그래서 많은 여공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 많은 여공들이 야, 넌 너보다 더 얼굴 봤는데 쓸 게 없는데 야, 넌 그걸 봐도 어떻게 저축하게 되냐면서 희망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김경아라는 여직공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공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직공들에게. 이게 무슨 대학생이 무슨 저축왕이 됐다, 사고 저축 이건 관계없잖아. 근데 같은 여직공의 출신 중에서 주인공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강했던 나와요. 그래서 공감적인 주인공을 하나 설정을 한다. 여기만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주인공이 계속 잘 나가면 자랑거리밖에 안 돼. 그럼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뜻하지 않은 사건, 오해, 뭐 이렇게 모함 여기에 빠져가지고 역경에 처해요. 역경에. 이 역경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해피엔드냐 비극이냐 나와요. 이순신 장군 어때요? 이순신 장군이 청년 이순신이 있어갖고 머리에서부터 잘 이래서 나중에 장군이 됐는데 얼마나 모함을 받아 이제 주위에서. 그래서 잘 싸우는데 또 누구의 간신 원균 모함하다고 아니 잘 싸우는 놈을 간방에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다 망한 뒤에 급하니까 또 나와서 싸워라 그러니까 백의 종을 하는데 그때 유명한 날이 있대죠. 아직도 소위에게는 12체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척하고 250척을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심하지, 그건. 근데, 그러니까, 다 잘 나가다가, 역경에 몰렸다가, 다시 싸워서 이겼는데, 주인공을 살리면 해피엔드고, 지금은 비극이에요. 거기에 작가의 테크닉이에요. 이순신은 죽잖아요, 거기서. 적탄에만 죽었어. 그래서 영웅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살았더라면 또 온갖 간신들이 얼마나 모험하는지도 몰라. 지나놓고 보면 해설서도 계시네. 아까 식사하다 보니까 해설서 있으면 역사는 해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었으니까 더 성공이 됐다. 이게 보는 거죠. 절정기에 죽으니까. 로미오 줄리도 많이 로미오 줄리. 잘 나가다 마지막에 시차로다가 둘 다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놓으면 해피엔드고 죽이면 이제 주인공이 죽으면 비극이 된다고 이제 테크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셨는데 예화의 조건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화의 조건. 잘된 예화가 뭐냐고 제가 조사해 봤어요. 역시 이소보아가 참 잘 됐대요. 이소보아. 근데 이소보아는 예화의 조건 4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자, 예화의 조건 첫 번째, 알기 쉬워야 한다. 예화의 조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알기 쉬워야 한다. 이소보아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어렵지가 않죠. 현대 광고 문안의 기준은 만 12살이 기준이래요. 기억해 두세요. 중학교 1학년 정도. 하여튼 12살 전후애가 들어서도 읽었어도 어렵지 않은 말을 써라.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 첫 번째가 알기 쉬워야 한다.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가 좋다.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인류 역사는 이야기로 전해내려왔잖아요. 구전으로. 이야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소범 다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교훈성이 있어야 된다. 교훈성. 아무리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교훈성이 없다면은 가치가 없어. 김기사, 맞바, 이런 코미디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무슨 유익한 게 없잖아. 그 교훈성이. 그냥 웃기는 하지만은 어거지지. 근데 연사나 강사가 되면 반드시 교훈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소구와는 꼭 교훈성이 하나씩 있다고. 네 번째, 짧아야 한다. 그러니까 알기 쉬워야 된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교훈성이 있어야 된다, 짧아야 한다. 이야기가 좋긴 좋은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시간이 다가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이야기를 농축시켜서 탁 재밌게 만들어야지. 길게 늘어놓으면 진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도입을 과감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알기 쉬워야 한다. 재밌는 이야기가 좋다. 교훈성 있어야 된다. 짧아야 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이소부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있죠. 근데 토끼와 거북이를 기존 알려진 대로 하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에게 어때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오죠? 스토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토끼가 빠르니까 하다가 잠잤죠. 네, 지루하니까 그동안에 거북이가 기어올라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는 나쁜 놈이고 거북이는 좋은 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알려진 거라고. 근데 해석을 달리 해보세요. 여기는 토끼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토끼가 안 잤어. 왜 능력 있는 놈은 가다가 잔다고 설정을 해? 왜 목적지에 쫙 갔어? 자더라도 목적지에 잤어. 거북이가 떡을 떨고 너 이겨보냐? 너 졌지? 졌다. 근데 거북이가 제안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탄곡대기까지 올라가기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제의가 한 번만 더 하자. 좋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가기 시합을 해. 누가 이겨요? 왜요? 예. 그걸 굴르면 되고, 토끼는 신체 구조상 위로 잘 뛰지 밑으로 잘 못 뛰어. 그래서 토끼를 할 때 위에서 내리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에게도 기존 알려진 이소가 되려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걸 조금 달리해서 그래 놓으면 새로워져.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고 다 알아. 개미는 여름철에 땀을 여가기 일하고 신장을 비축했어. 그게 겨울에 풍요가 있으네. 배짱이는 신나게 노래하고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먹으러 가죠. 그 얻어먹으러 왔을 때 개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짱이한테. 하늘 이런 데 오래서 깜깜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는데 얻어먹으러 가니까 개미가 배짱이한테 뭐라고 그랬죠? 놀 때 좋았지. 놀 때 좋았지. 하여튼 그래서 개미는 좋은 놈이고 배짱이 나쁜 놈이었어. 네. 근데 좀 신세대 개미와 배짱이는 안 그래요. 개미 입장에서 개미는 여름철에 땀 흘려가며 먹어서 겨울에 지내. 그런 대로.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부동난 투기를 했어. 한 건 딱 하고 놀았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뛰었어. 그건 배짱이가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또 하나 더 나오면요.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척추를 다쳤어.
그동안 쌓아놓은 건 다 까먹어. 응? 근데 매장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도 부자가 됐어. 응? 그래서 미련한 놈은 개미가 되고 영리한 놈은 배짱이가 돼. 응? 근데 만약에 사시사철 먹을 게 풍부한 열대 지방의 개미와 배짱이라면 미련한 놈은 누굴까요? 게임. 그죠? 아니 항상 먹을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애를 써. 무슨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해서로 다녀야 따라서 달라지고 기존 예화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은 여러분이 풍부하게 예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예화가 필요하신 분은요, 제가 쓴 책 가운데 그 말이 정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말이 정답. 거기는 감동적인 예화 365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12년도에 문광구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365가지를 제가 엄선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목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설교할 때 매번 예화를 써야 되는데 거기 보면 365가지가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됐죠. 그러면 시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몇 명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5분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면서 하면 되겠네. 네? 쉬면서 하면 돼. 아니 3명 어떻게? 한 사람은 이따 하죠 뭐. 네. 자, 쉬겠습니다. 네.